네, 반갑습니다. 자, 9월 26일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오후 4시 23분입니다. 자, 일요일인데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또 주식 이제 일요일이니까 내일 또 장이 열리니까 어떤 주식 내 주식이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뭐 또 주식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그냥 푹 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저도 제법 주식 연구하는 시간에 그래도 좀 투자를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시장이 지난번 우리 연휴 끝나고 나서요. 그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을 때 좀 그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이게 내일이죠. 내일이가 다음 주니까요. 내일부터는 또 좀 조정 또 눌림목 구간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짧게 반등 이후에 다시 눌림목 구간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현재 시장은 음, 하락장은 아닙니다. 상승장도 아니죠, 그죠? 하락장도 아니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코스피 차트 보시면요, 그냥 뭐 방향성이 없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캔들이 바로 밑에 있지만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한 방에 위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또 월봉상 보시면 11선과 전환선이 두 개의 어떤 그 이평선이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형국이죠. 네. 워낙 강력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달 한번 눌려줬고 터치 한번 했고 이번 달에도 좀 터치 한번 했습니다. 이번 달이 9월 달이죠. 자, 10월 달에는 또 어떻게 될지 또 이 지지선을 한번 깨고 한번 내려왔다가 돌릴지 그건 제가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현재 보시면 소냐 지표는요 아직 입을 완전히 다물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림목이 다음 달에도 좀 이번 달에도 아직 말이 남았으니까 며칠 남았지만 다음 달에도 조금 눌려질 가능성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각종 보조 지표들을 보면 스토캐스틱 533도 뭐 조금 더 내려와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건 월봉이니까요. 텀이 깁니다. 이거는 보지 말고요. 일단 현재 11선하고 전환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어차피 저는 한 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좀 위태위태하지만 주식은 뭐 걱정의 벽을 타고 상승 뭐 흐른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식 속담이라고 해야 돼. 기억을 해보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걱정이 없이 어떤 뭐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기는 악재가 없이 좋은 얘기만 나오면요 그거는 진짜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고점이 임박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계속 무슨 악재들이 나오는 것 같고 뭐 걱정이 많죠, 그죠? 위태위태해 보이고요. 오히려 이런 장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은요 이제는 위험하다 하락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좀 행보를 하겠죠. 제가 지난번에 세 번의 출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은 8월 달이었나 9월 달 한번 8월 달이었죠. 한번 출렁임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이번이 두 번째 하락입니다. 눌림목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이제 FOMC 회의 전후였는데 한번 눌림목 왔고요. 이제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10월 달에 한번 그런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 남은 이제 눌림목 구간을 지금 일부 종목들은 벌써부터 맞이하러 준비하러 가고 있고요. 또 일부 종목들은 뭐 끝없이 올라가고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참 대응하기가 힘든 장인데요.
이럴 때는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음,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면 뭐 다음 기회를 보면 되죠. 주식장은 항상 열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일부 종목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반 이상은 좀 흘러내리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렇다 심하게 흘러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흘러내릴만 하면 또 짧게 반등 줬다가 다시 또 흘러내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음, 10월 달까지 이렇게 좀 이런 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번 9월 달 FMC는 잘 넘어갔고요. 한 번 더 남았는데 그때 그 한 번 남은 게 월봉상 요 11선과 전환선을 좀 잘 지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9월 달이 끝나지 않았지만 요 10월 달 저점 8월 달 저점이 3049포인트였고요. 9월달 저점이 현재는 3303포인트거든요. 어쨌든 저점이 지금 아직 9월이 끝나진 않았지만 8월달보다는 저점이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9월달이 이 8월달 저점보다도 높아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10월달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이거 힘들 수 있을 정도의 큰 눌림목은 들어오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10월달에는 또 9월달보다도 조금 더 저점을 높이는 그런 식의 어떤 뭐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리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지금 이게 좀 미세하게 보면 좀 크게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월봉이죠. 그 다음에 저점은 이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8월하고 9월밖에 없지만 어쨌든 9월달 저점이 8월보다도 높아진다면 10월달은 조금 더 높은 뭐 3120이나 30 정도 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가 3125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이 상승 세기형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11월 달 이렇게 돌릴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 돌렸을 때 그때는 저는 이제 1, 2, 3, 4 마지막 5파 상승이 한번 열리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 5파 상승이 한번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락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때는 다 팔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차트만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예상되어진 플랜이고요. 꼭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인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9월달이 8월달보다도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양이 9월 말까지 나온다면 저는 10월달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 10월달에 상승해서 뻗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0월달까지는 좀 눌려지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9월달이 8월달보다 더 저점이 떨어진다면요. 올해 10월달에는 또 9월보다 더 저점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 9월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면 여전히 행보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행보죠. 그죠? 주봉상으로는 코스피는요. 그냥 그냥 소소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냥 네. 제가 가지는 이 MACD 지표라든지 뭐 소냐 지표라든지 스토캐스틱이나 CCI 지표들 보면 그저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위치가 그렇게 높은 위치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림목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눌림목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9월 말부터 한 10월 초 중순까지 한번 그 눌림목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 자리가 거의 바닥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은 이미 그 눌림목을 맞이하러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볼게요.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일봉도 여전히 네, 박스권이죠. 일봉도 현재로서는 추세가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지금은 위험한 구간도 아니고 조금 기다려 보시죠. 일봉도 보시면 MACD가 추세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죠? 0에서 그냥 왔다 갔다 수렴하고 있거든요. 소냐 지표도 보면 지금 현재는 0 이하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모양이 없다. 침체 국면이다 라고 보이죠. 별로 힘이 없다라는 뜻이죠.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그 외에 CCI 지표도 보면 네, 바닥권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닥권에서 한 번 더 눌러질 수도 있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는 거죠. 그죠? 한 번 더 눌러지게 되면 좀 더 탄력이 붙을 수도 있고요. 스토캐스틱 533도 보면 뭐 한 번 더 또 침체권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겠죠? 네, 조금 더 그렇게 되면 흘러내린다는 얘기지 급락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목별로도 차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 오를 수도 있고요. 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뭐 일부 테레비 보니까 뭐 지금은 어쨌든 위태위태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위태위태하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큰 하락장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10월에 한 번 더 눌러지면 그때는 절호의 저점 매수 기회다 보시고 그때는 여러분 풀 베팅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가감하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두 번의 눌림목 구간이 끝났고요. 이제는 두 번의 눌림목 이후에 약간의 반등, 지난주에 약간 반등 줬죠. 반등 이후에 다시 옆으로 들어눕고 있거든요. 자, 지수는 이렇게 들어눕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지 않고 삼성전자 상승하지도 않고 지금 그 자리에서 빠지지도 않으니까 지수는 이렇게 흘러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종목별로는 이제 저점적으로 나 가야지라고 가야 준비하면서 내려가는 애들도 있고 흘러내리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바닥 찍고 돌아서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우리가 일일이 그거 다 맞춰서 대응하기는 스트레스 받는 거고 대응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추격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지금은 눌려진 친구들 차라리 그냥 흘러내릴 때마다 조금씩 모으는 자금 일부 포트에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개별주 중에서 좀 아직까지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 또 일부 좀 넣어서 이렇게 수익률을 좀 이렇게 짧게 큰 욕심 내지 마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바로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언급드린 종목 중에서요. 물론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 제가 바닥이 25만원 전후가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요 종목 하고요. 그 다음에 SK케미칼 자, 이 종목도 예, 제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현재는 28만 3천원인데 제가 샀던 가격이 28만 6천원에 있습니다. 6천원, 6,500원 그 사이가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산 가격에서 한 1%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는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제 산 가격에서 국전약품도 제가 지난번에 바닥에 나왔던 이 종목도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언제 팔 예정이냐면요. 15,500원 전후에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전량 한번 매도할 생각이고요. 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때 매도할 생각입니다. 근데 장중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특히 프로그램 동향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에도 장중에는 팔았다가 다시 막판 들어올려서 다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국전약품은 외국인 아직 팔고 있지 않다. 더구나 기간까지 들어왔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한 번 더 추세가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저는 일단은 15,500원 전후 정도 오면 지금 가격에서 한 1,000원 정도입니다. 오면 한번 잘라주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눌림목을 가지면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제 예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1,000원 정도 더 상승한 지점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특히 프로그램이 매도가 아니고 계속 매수가 나오면 좀 더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프로그램이 매도가 논다는 얘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되면 일단 제 예상했던 대로 한번 그 자리에서는 한번 잘라줄 생각입니다. 국전약품은요. SK케미칼은 포트에 일부 조금 비중이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이 종목은 더 추가 매수 지금 안 할 거고요. 이 종목은 저는 언제 가격이 오면 더 추가로 비중을 늘릴 거냐면은 요 추세선 있는 자리 요 27만 6천원 요 자리도 맞지만 그 자리보다는요 잠깐만요. 네, 27만원 정도 27만원이나 27만 1천원 27만 2천원 요 구간 정도 지난번 저점 자리가 자 여기 어디 갔죠? 일봉이죠. 일봉에 보시면 요 자리에서 한번 행보했던 자리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요 자리요. 요 자리에서 행보했던 자리 있죠? 요 자리요. 그래서 그 자리 근처를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급할 이유 하나도 없고요. 지금 당장 SK케미칼은 저는 상승으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친구는 침체권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당분간 이 친구는 힘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대략 한 27만 원은 저는 깨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27만 원 근처에 오면 뭐 27만 5천 원부터 27만 원까지 조금씩 다시 조금 더 추가로 비중을 한번 늘려볼 생각입니다. 자, 27만 원은 깨지는 않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근데 27만 원 장중에 살짝 깨도 저는 그냥 들어갈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SK케미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요일날 유로라는 종목을 제가 편입을 했습니다. 제가 평균 가격이 1962.5원입니다. 이게 1960원의 비중을 좀 많이 담아놨는데 65원에도 조금 위로 쳤거든요. 그래서 유로란 종목은 조금 현재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금요일날 장막판에 좀 올렸더라고요. 이 종목도 그대로 한번 끌고 가볼 생각인데 길게 가지고 갈 생각은 아니고요. 이 종목도 대략 뭐 한 이 정도 되면요. 2,400원에서 2,500원 정도 오면 분할로 한번 매도해 볼 생각입니다. 유료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유로, 국전약품,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네 종목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전약품은 15,500원 정도 전후에서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겠다 말씀드렸고, 저는 그 정도에서 한번 자를 생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말씀드렸죠. SK케미칼은 당분간 힘은 못 쓸 거다라고 보이죠. 오히려 SK케미칼은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흘러내리게 되면 27만 5천 원부터 27만 원까지 조금씩 비중을 좀 더 담아 볼 생각입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비중 그대로 그냥 보유와 유지할 생각이고요. 여기서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추가로 이 자리에서는 담을 생각이 없고요. 만약 추가로 갚버리면 이 비중 그대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만에 하나 25만 원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면 그때는 비중 한번 담아올 생각입니다. 지금은 네, 담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대로 끌고 갈 생각이고요. 현재 이 네 종목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마다 다 보시는 개별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개별 종목들 또 저 차트가 이게 국전약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1,200원 저점 이미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바닥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전약품 보유하고 계신 분 있으시죠? 지난번에 매수하신 분 있으십니다. 12,000원 전후에서 제가 네. 국전약품은 네, 15,500원 정도 외국인 수급 장중에 보시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전약품은요, 좀 더 길게 보면 저는 15,500원이 끝이 아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직 차트로 뭐 아니면 수급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은 15,500원에서 잘라주고 길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잘라주고 가면서 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또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고 뭐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영국이나 이런 뭐 이 유럽 쪽에는 뭐 마스크도 잘 안 쓴다 그러죠. 많이 이제는 그죠? 아예 그냥. 그래서 마스크를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뭐 그냥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좀 많이 좀 신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뭐 치사율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면 관련주들요, 뭐 항공, 여행 뭐 이쪽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의 관심을 계속 가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쪽 종목들은 대한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그 종목들 중에서 대한항공만 유일하게 지금 차트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강력하게 들어와 있고요. 이 대한항공은 아마도 뭐 항공 뭐 여행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화물 운송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 어떤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여행 관련주들은 지난번 한번 번쩍하더니만 별로 네 그렇게 네, 수급도 보면 대한항공 빼고는요 막 별로 그렇습니다. 소소합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좀 길게 보면
좀 괜찮다, 안전하다, 별로 오른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파터, 대면 관련주들 한번 여러분 잘 체킹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조일 알루미늄 아직 매수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관심 가져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제가 아직 매수 안 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 외국인들이 금요일도 좀 샀더라고요. 보니까 금요일도 샀죠. 그죠? 요 고점을 만약에 장중에라도 돌파를 하면 한번 잠깐 빨리 따라갔다 올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애매한 자리라서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21선 근처까지 온다면 그때는 한번 매수해 볼 생각이 있고요. 지금 보고만 있습니다. 어,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파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대면 관련주들요. 그쪽은 대한항공 외에는 아직은 좀 들어가기가 임팩트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보고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섹터가 그 10월 21일인가요? 우리 저 누리호 발사체가 있죠. 그 누리호 관련주들은 10월 21일로 제가 얼핏 내뜨는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그 기간이면 이제 대략 한 달 조금 안 남았죠. 그러면 그 발사되는 당일날 매도하지 마, 그때까지 들고 가지 마시고요. 요즘은 좀 앞서가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나로호 2차 발사할 때, 제가 그땐 젊었을 때인데, 제 재산을 좀 많이 뭐 아니면 도다에 주식으로 너무 그때는 많이 힘들어가지고 LA 한번 승부를 걸자 해서 뭐 아니면 도식으로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을 몰빵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잘 가다 시간 후에 상가까지 갔다가 갑자기 안 보인대요. 날아가던 그 발사체가. 그 다음날 점하로 다 밀렸는데 비츠로테크만 하한가에서 10원인가 100원인가 팔 수 있는 기회는 주더라고요. 참다가 마이너스 20에서 다 던졌습니다.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그래서 비츠루테크란 이 종목 참 자고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10월 21일 날 그런 발사체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 10월 21일까지 당일은 아니더라도 한 2, 3일 전까지 뭐 분위기 봐서 꺾이는 모습 분봉을 보시면서 체크해가지고 2, 3일 전에 한번 대략 판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좀 가지고 가시면 조금씩 야금야금 좀 올려주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 어차피 예정된 일정이고요. 예정된 호재 성공할지 실패하면 뭐 급락하겠지만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옛날에 나로 2차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성공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2, 3일 전에 우리를 어차피 정리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생각을 한번, 관련주는요, 우량주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굉장히 좀 관심 있죠. 우리 저 전투기 KF-X 엔진도 이 친구가 지금 뭐 계속 연구하고 있던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관련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급은 뭐 그냥 소소하긴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조금 눌러지면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 나로 발사 때까지 대형주라서 뭐 크게 뭐 급등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소소한 수익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뭐 흘러내린 종목도 많은데 그죠? 다만 5%라도 그게 어딥니까, 그죠? 한국항공우주도 그 관련주입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쭉 봤는데 이 종목은 보면 이렇습니다. 수급은요. 근데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은 오히려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좀 더 눌러져 있더라고. 차트가 엉덩이가 더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종목도 또 조금씩 좀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주지 않을까요? 급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어쨌든요. 이런 대형주들은 급등하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한양 디지텍은 수급이 좋습니다. 한양 디지텍은 외국인도 들어오고요. 차트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종목은요. 좀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좀 이런 종목도 있고요. 소개만 해드린 결정은 여러분 하십시오. 비초로테크, 제가 옛날에 이 친구도 쭉 스스가고 있죠. 이 친구도 있습니다. 비초로테크요. 비주얼테크, 제가 차트에 대한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좀 안전한 종목을 뭐 하시고 싶고, 나는 뭐 급등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한 5%에서 10%만 나와주면 감사히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 안전한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 보시고요. 좀
좀 이게 모험을 즐기시는 분들은 한양 디지텍이나 비츠로테크 이런 종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시스템도 물론 뭐 방산주니까요. 근데 이 종목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 시스템은 아직 현재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은 아직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조금 더 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아직 이제 수급이 지금은 좀 살짝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면 어쨌든 이 MACD가 아직 0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력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침체권이기 때문에 별 재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꺾였죠? 조금씩 그죠? 당분간은 재미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요 구간이 지나고 나서 가격 조정과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힘차게 한번 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그래서 이런 하나 시스템이나 뭐 SK케미칼 이런 종목은 좀 흘러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바닥 잡고 또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SK케미칼 제가 27만 5천 원 정도에서 27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27만 원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27만 5천 원 전후에서 저는 일단 분할 매수해 볼 생각이거든요. 그 가격 기준으로 혹시라도 뭐 하나 시스템이나 두산중공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기준으로 한번 저점 자리를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에서 여수까지 뭐 저 해저 터널 뭐 얘기 때요. 어제 제가 남해 네 저 잠깐 갔다 왔는데 그 플랜카드가 붙여 있더라고요. 남해 미조면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 플랜카드를 보고서 월요일 한번 봐볼까 했더만 공시가 뉴스가 떴더라고 일요일에 보니까요. 그래서 잘못하면 아침부터 몰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수급을 보니까 차트는 이미 다 깨져 있어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딱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미 차트 꺾였죠, 그죠? 20에서도 꺾였고요. 일봉상 20에서 꺾인 종목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세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비대면 관련주, 대면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리오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현재 저는 그렇게만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매수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현재 제가 이 네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뭔가를 사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좀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요. 뭐 태평양 물산이나 한국토지신탁 한번 보시죠. 자, 토지신탁 보면은 수급이 좋죠. 아직 이게 많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꾸준히 한번 관심 가져보시죠. 기관 외국인 수급이 괜찮으니까요. 그죠? 토지신탁. 자, 이건 일봉이고요. 자, 일봉. 좀 부담스럽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부담이 되죠. 그죠? 우리가 주식을 물론 뭐 내가 추격 매수 잘 따라 붙어가지고 단기간에 뭐 짧게 수익을 또 좀 많이 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또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매매하시는 것 같아요. 전 나이가 이제 점점 들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모험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량주 쪽을 하고 싶고요. 뭐 개별주로 내가 매번 뭐 한 달 이상 보면서 계속 체킹해 가다가 이놈 이제 됐다 싶으면 그때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무리 뭐 여러분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주봉을 보시면 한국 토지신탁은 이제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럴 때는요 조금 눌림목 한번 이렇게 눌려주고 나면 그때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차트는 좋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돌아서고 있죠. 쭉 돌고 있죠. 그죠? 근데 위에 바로 위에 구름대 매물대가 있네요. 보니까 이 친구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보시죠. 어쨌든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어쨌든 기간 외국인 수급에서 이까지 끌어올려 왔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한국 토지 신탁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세 번째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요. 전기차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다고 보고 또 뭔가 새로운 섹터가 또 되지 않을까 싶어 반도체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대부분의 종목들이 별 재미가 없고 차트가 완전히 꺾였더라고요. 별로 재미는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후승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도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특히 요 3, 4일 사이에 차트가 섰죠, 그죠?
자, 이런 자리에서 따라가기가 좀 부담되죠, 그죠? 수급이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간시종에 넣어 놓으셨다가 조금 쪽의 물량을 조금 소화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좀 네. 주봉으로 보면 이제 이게 뚫고 이게 매물대 구간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대를 뚫고 가고 있지만 구름대 상단까지 왔죠.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금 눌러지면 28,500원인데 이렇게 안 오면 말고요. 한번 눌러지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대주전자재료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이 친구는 보니까 저는 대주전자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는데 예. 역시 수급에서 외국인 수급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 종목 저는 10만 앞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SNS텍 같은 종목 예전에 좋았죠 시세가 그죠? SNS텍. 자, 이 종목도 반도체 쪽도 이 종목도 주봉 보시면 주봉 보이시죠? 이제 구름대 살짝 지나고요. 어문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좀 이제는 서서히 한번 지켜보시죠. 매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수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구름대를 뚫으면 더 좋겠죠. 그죠? 네, 지금 아직은 좀 관심을 이제 가져볼 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전기차가 거의 고점 근처에 왔으니까. 자, 그런 생각 한번 해보. 이제 수급이 조금 뭔가 2, 3일 이내에 뭔가 풀려나간 느낌이 약간 들죠. 네. 자, 이런 정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판단을 맡길게요. 그 다음에 원익 QNC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훅 끊겨버렸습니다. 그죠? 25,350원까지 올라갔나요? 이 친구가 많이 올라갔네요. 원래 이게 이렇게 많이 비쌌나요? 7, 8천 했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네요. 저는 원래 반도체는 썩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저는 이 종목 나 많이 오른 거 저는 별로 안 할랍니다. 이 종목은. 근데 차트도 일봉선 끊겨버렸죠. 이 종목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더 가더라도 저는 안 할 겁니다. 테스나 같은 거는 후공정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에로티베큐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로티베큐는 만원 이하 오면 옛날엔 좀 주고 또 만원에서 15,000원 박스가 왔다 갔다 했는데 14,350원이네요. 지금은 차트는 별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좀 지켜만 보시고요. 일봉, 주봉. 자, 그 다음에 월봉. 어, 12,500원 정도 오면 좋겠다. 그죠?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보시죠. 아니면 돌아선지를 보시고요. 수급 한번 볼까요? 기간이 어저께 강력하게 때려버렸네요. 외국인은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좀 지켜보시죠.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 일부 맵 종목만 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죠. 주승 엔지니어링도 좀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리고 있죠. 네. 수급도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엄청나게 팔았었는데 이제 파는 게 좀 줄었네, 그죠? 이 종목도 조만간 요 자리는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내려오더라도 요 정도 지점에서 한 번 더 오면 좀 그때 수급 같이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다음 한하라는 종목도 누리호 관련주이긴 합니다. 하나 저번에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었는데 한번 볼까요? 요때 언젠가 요때죠? 기간의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왔었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렸었거든요. 아까 우리 동진세미킴이 보면 요런 차트였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못 가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죠. 추고 한번 보시면 그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전히 이때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파는 것보다 사는 게 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죠? 하나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눌려지면요. 역시 이 종목도 아까 저기 SK케미칼처럼 이 종목은 차트가 좋네요. 그렇게 많이 눌려지진 않고 좀 기다려 보시죠. 만약에 요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것 따라 붙어도 됩니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요.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수급 따라 보시면서요. 자, 지금은 요런 자리까지 한번 와주면 좋겠죠. 33,500원 정도 와주면 괜찮아 보이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미 꼬리를 다가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좀 더 내리겠다는 얘기죠. 이미 침체금 꺾였고요. 여기도 이미 꺾였죠. 일봉상 지금은 들어갈 자리 아닙니다. 힘 없습니다. 지금은. 자, 대략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려봤고요. 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도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만도는. 자, 이렇게 서 있다가 어느 순간 시장이 돌아서면 같이 움직였죠. 기관들은 여전히 만도를 이제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아직은 그렇게 강한 관심은 없습니다. 자, 요 검은 어문의 구름대를 좀 벗어나려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구름대 얕아지죠, 그죠? 예, 얕아지면 올리면 바로 넘어가겠죠, 그죠? 만도도 여러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만도 충분하게 저는 만도는 가격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요 자리에 보시면 여기 한번 나왔죠, 여기 한번 또 나왔죠, 여기 한번 나왔죠. 제가 보기엔 만도는 시장이 큰 악재가 발생해서 급락하지 않으면 코스피가 만도는 바닥에 나왔고요. 나온 다음에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평선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 종목도 시장이 이제 뭐 10월 중순이든 말이든 10월 달에 또 한 번 더 눌림을 들어오고 나면 그 뒤로 한번 이렇게 이제 끝부터는 만도라든지 이런 우량주들이 본격적으로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 봅니다. 만도, SK케미칼, 뭐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죠. 그런 우량주들요. 그 외에도 우량주도 많죠, 그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지수의 움직임과 함께 같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듯 합니다. 앞으로 한 길어봤자 한 달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한 번 정도 또 눌림목이 크든 작든 한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말한 SK케미칼이 만약에 저는 SK케미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관심이 많죠. 저점 어디까지 또 흘러내릴 건지, 어느 시점에 내가 다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을 보면 분명한 건 28만원은 깰 것 같고요. 28만원을 깨게 되면 27만 5천원이라고 봐도 2%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27만 5천원 정도, 많이 빠져봤자 27만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 구간 정도면 뭐 이미 이런 종목들은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벌써 이렇게, 그죠? 미리 움직이고 있는 애라서 이런 종목이 어느 정도 가격 바닥에 놓으면 고를 땐 차라리 이런 종목이 더 낫지 않나요? 안전하게 묻어두면 또 얘네들이 알아서 시간 되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국전약품이나 이런 개별주들은 그때까지 그냥 끌고 가보는 거죠. 목표가까지. 유로도 마찬가지고, 유로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금요일에 편집을 해놓긴 하는데요. 유로도 제가 이 자리요 1950원을 깨면 저는 유로는, 네, 오늘 금요일 1955원이었는데 1950원 일부 정리할 거 깨면요, 1900원을 깨면 다시 한번 다 뺄 겁니다.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 깨지 않을 거라 보고 제가 금요일에 매수에 들어온 거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개별주도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수가 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주를 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낫고요. 한 번 더 눌림목 받은 이후에 그 지점에서는 좀 큰 주식도 우량주를 들어가서 가감하게 들어가시면 좀 수익이 좀 극대화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제가 아까 뉴스 보니까 뭐 11월 초인가요? 그때 이제 결과 발표한다 제가 들은 것 같은데, WHO에 이미 신청이 들어갔다 그랬죠. 이번에 신청했다라고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어디 갔나요? 그 안 나오네. 중간 결과 공개 10월 이후에, 그죠? 9월 24일날 뉴스 맞죠? 9월 24일이 뭐 지난 건데, 네. 아까 오늘 낮에 제가 본 것 같은데, 국산 mRNA 코로나 이종 임상 1선 이건 아니고, 그죠? 국내 허가 달려 노바백스 요거입니다. 예, 요거 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승인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10월 11월 초 정도, 늦어도 10월 말 정도에는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계속 관심 가져 보셔도 됩니다. 대신 이 종목은요, 여러분께서 너무 크게 기대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목표가를요. 물론 이 종목이 승인 신청이 이번에 만약에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저는 뭐 한번 급등에 놓겠지만 그 급등이 뭐 마지막 급등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하지만요. 그 정도에서 한번 잘라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왜냐면 이 친구가 시총이 22조거든요. 보시면 기본이 보면 시총이 21조입니다. 물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에 비하면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같은 백신이니까요.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고요. 브랜드 가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처음으로 그런 백신부터 제가 삼성이 그런 게 나왔는데 SK는 두 번째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 뭐라 그러나 희소성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의 주가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여러분 21조까지 있다는 거 된다는 거 시총 자체가 21조요. 그래서 21조 되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서 40조, 60조까지 바로 급등해서 올라갈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요번에 11월 초든 10월 말이든 뭐 이게 WHO의 승인이 나와서 주가 한번 급등을 주면 한번 잘라 주시는 걸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한번 잘라주고 다시 한번 시장상을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오히려 저는 제가 SK케미칼을 관심을 가진 이유는요. 물론 뭐 이 바이오 사이언스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바이오 사이언스가 만약에 10% 오르면 케미칼은 뭐 올라봐도 2, 3% 아니면 4, 5% 정도 되겠죠. 달력은 떨어지지만 좀 안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요즘 이제 나이가 든 게 점점 안전한 걸 찾고 있는데 좀 덜 묻고 덜 빠지고요.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변동폭도 좀 덜한 편이고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시총이 얼마냐, 이 친구가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모회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이 친구는 시총이 얼마냐면 3조입니다. 3조 3천억.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21조고요. 이는 3조 3천억이에요. 근데 지분을 67.5%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 지분 가지는 만큼 계산해서 뭐 이 친구 얼마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주가가 꼭 그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SK 케미칼 그 자체적으로는 뭐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그냥 물적 분할 시켜버렸죠. 또 이번에 또 뭐 하나 또 그 뭡니까 하나 또 물적 분할 또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사업들 딱 떼내버리면 SK 바이오팜처럼 껍데기만 남는 회사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SK 바이오팜이 그렇게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때 제가 이 친구는 좀 재미가 없다, 아예 관심 끊어버렸거든요. 그 얘기를 누가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SK 바이오팜에 관심이 없었는데 SK 하이닉스에 근무하는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SK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어쨌든 SK 케미칼은 자체적으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뭐 시총이 지금 현재 3조 3천억이지만 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때에서 뭐 엄청나게 근데 문제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지분을 67.5인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1조짜리를 67.5%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분만 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팔게 되면 그죠? 이게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M&A 펀드 적대적 M&A 펀드에서 헤지 펀드 그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너무 간극이 크다.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자회사하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차액만큼 계산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리수고 지금은요. 어쨌든 충분히 이 친구도 우리가 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대신 이 친구는 전 장기로 보셔야 된다 봅니다. SK 케미칼은 지금 당장 급등보다는 장기로 보시면 이 친구는 우리가 한번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씩 월급 받을 때마다 SK케미칼은 조금씩 재미없더라도 나 손해만 안 보면 된다 생각을 하고 은행 적금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그냥 조금씩 일정 부분 비중을 조금 넣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요. 근데 바이오 사이언스는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한번 잘라줄 생각이고요. 물론 케미칼도 지금 28만 3천원이지만 나중에 27만 5천원이 됐든 27만이 됐든 내려오고 나면 다시 또 돌아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돌아가더라도 이 친구는 요 쓰리봉 찍었죠. 이 자리가 여기 하나 둘셋 쓰리봉 찍었습니다. 그죠? 이 자리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쓰리봉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고도 훅 빠져버렸거든요. 물론 여기서 길게 행보를 했지만 다시 이게 돌아서려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매물대가 되는 거죠. 이 자리가 그죠? 일단은 저번에 제가 1차 상승을 할 때 이 친구는 가봤자 32만원 바로 못 넘어갑니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얼마까지 32만 5천까지 갔던데 그러고 나서 다시 빠졌거든요. 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 친구는 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2만원부터 한 36만원 정도까지 또 매물대가 있고요. 또 거기를 돌파하더라도 또 40만원대의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당장 탄력적으로 뭐 급등해서 올라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내가 큰 욕심 안 내고요. 뭐 저점에 사서 가만히 일정 부분 포트에 좀 넣어두면 어쨌든 올라갈 그 정도까지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30 한 6만원 정도에서 한 40까지는 아니면 37만원 8만원 정도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수익이 만약에 나준다면 들고 있어도 저는 오케이입니다. 큰 욕심 안 부리고 대신 또 다른 포트의 비중으로 가지고 또 개별주들 또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큰 욕심 안 내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안전하게 저는 포트에 계속 네, 중간중간 끊어갈 겁니다만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34만 원부터 40만 원 사이의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든지 일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당장. 그리고 거기를 4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저는 그냥 쭉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40만 원 돌파하게 되면요. 자,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좀 오랫동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종목 사시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일단 제가 보유는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시스템 또 혹시 제가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 있을 텐데요. 하나 시스템은 빠져도 저는 크게 많이 빠질 종목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주봉상 이게 보조 지표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지만 이 친구가 조금만 더 이 주봉선 내려와 주면요 이 정도만 와줘도 됩니다. 꼭 이렇게 침체권에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물론 침체권에 왔지만 저는 이번에는 침체권까지 안 올 것 같거든요. 네, 조금만 더 이렇게 빠져주면 이 정도만 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CCI가 조금 높아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래서까지 하나 시스템에 좀 관심이 없긴 한데 이번에 하나 시스템이 한번 눌러주고 나면요 한번 요번에 눌러주고 나면 그 다음번에 다시 21,500원 제가 항상 21,500원 말씀드리는데 21,500원까지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 시스템도 제가 적당한 기회가 되면 포트에 좀 넣어볼 생각입니다. 만약 개별주를 한번 좀 팔게 되면요 현금은 20%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홍준표 관련주들은 지금은 예, 좀 관심이 없습니다. 홍준표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관심 있는 종목 이 KNN입니다. 이 종목은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 있지만 사실은 별 힘이 없거든요. 이 종목은 전혀 힘이 없습니다. 남들은 오를 때 얘는 오리지널 빠질 때 더 잘 빠지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제 기억으로는 그 홍준표 이 어머니 그때 KNN하고 경남도지사 건물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 있었고 탄력도 좋았지만 홍준표 관련주이긴 한데 사이가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니는 아니다 힘이 약하다라고 보고 이제 힘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오히려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다른 홍준표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애들이 또 다음에도 뭐 이렇게 보강산업이든 뭐 이런 뭐 애들이 또 한 번 더 시세를 강하게 낼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도 얘가 힘을 못 쓸 수 있거든요. 한 번은. 근데 그 애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그 고점 근처에 올라오고 세력들이 이제 좀 뭔가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 그 세력들이 저는 KN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 되면 보강산업이 예를 들어 10% 오르게 되면 KN이 한 3, 4%, 한 5%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지금 가격보다 높은 자리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역발상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